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제 사연을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결혼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 말은 언제나 당연한 듯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 믿었고 억울해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든든한 직장을 가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기반이 단단해 보였죠. 셋째는 아직 젊어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부부는 늘 아슬아슬하게 전셋집을 전전하며 이사 다니는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통장이 텅 비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부엌에는 늘 그렇듯 며느리 셋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조금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그러나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집 사주셨을 때 정말 큰 힘이 됐죠.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순간 제 손에 들린 칼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사주셨다고? 순간 부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표정만 굳혔고 셋째 며느리는 그제야 눈치를 챈 듯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집을 사주셨다고? 셋째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 그게 저는 그냥 말실수를.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귀를 파고들어 심장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제 옆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셋째에게는 집을 사주셨으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돈이 없다며 외면하셨던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신혼 초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야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도와준다. 그 말을 믿고 이해하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둘째 며느리야. 김치 좀 더 담가라. 네가 손맛이 좋잖니?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그 말실수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을 사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숨기셨을까?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의문과 분노가 밀려왔다가 부딪히고 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쳐있고 초라하고 서러운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도 함께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숨겨온 비밀, 그리고 저를 속이고 무시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전 이제 다시는 순한 며느리로 남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이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첫째와 셋째에게만 집을 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저에게만 모든 것을 숨겼다는 현실은 제 안에서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자. 지금은 관찰할 때야.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제 계획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못했고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자연스레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우연히 한 중년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었지만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주었고 편안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어머니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시작됐구나. 시어머니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면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계산하면 된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복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 한편 남편과의 관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편애와 거짓말,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말싸움이 반복되었고, 때로는 그 갈등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 속으로는 계획을 구체화하며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조금씩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생활비, 그 다음엔 용돈. 조금씩 금액이 커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 순간을 기록하며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돈을 쓰는지, 언제 마음을 열고 언제 조심하는지, 모든 세세한 부분을 마음속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도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작은 말싸움, 사소한 불만, 눈치 싸움. 모든 것이 시어머니와 남자의 관계와 맞물리며 저에게 계획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모른다.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나에게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며 관찰할 것이다. 시어머니는 점점 중년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속으로 계획을 조금씩 구체화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 마음속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됐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오해, 긴장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들지도 또 단순히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작은 언쟁조차 계획의 한 장면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갈등은 조금씩 누적되었습니다. 작은 언쟁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저는 더 이상 평화로운 일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신과 나.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해. 남편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괴로움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다짐했습니다. 이혼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부부가 균열되는 모습조차 복수 계획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마음을 준 남자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시어머니가 점점 자신의 허점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오롯이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 계획을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서서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시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과 남편과의 균열이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마음을 점점 더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다정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관찰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처음엔 소소한 생활비 정도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더 큰 금액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첫째와 셋째를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집을 해줬으니 이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날 좀 도와라. 첫째와 셋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째와 셋째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빌미로 자식들에게 끝없이 돈을 요구했고 자식들은 억지로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좋다. 이제 조금씩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은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과 마음은 오직 남자에게 향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계획을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려 조금씩 재산과 돈을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건네며 그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쓰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과의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 사소한 오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장.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균열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주변의 소음처럼 존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남자에게 의존할수록 시어머니의 판단력과 통제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계획의 핵심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 조금씩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돈을 맡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열고 재산을 내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넘어서 점점 더 큰 금액까지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제 계획을 실현시킬 작은 기회가 되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차분하게 기다리면 된다. 시어머니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남편과의 작은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오직 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 계획을 조금씩 구체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복수 계획은 단순히 상상 속이 아닌 현실 속에서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시어머니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감이 쌓여갔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 하나에도 마음이 예민해졌고 저는 그 틈을 조용히 관찰하며 계획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심함과 오해는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작은 다툼조차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균열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이나 재정 문제 등 사소한 일들을 이유로 작은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태도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저는 일부러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여전히 중년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조금씩 돈을 맡기며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계획의 핵심 단서를 제공했고 저는 매일 그 행동을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저는 한 가지 목표를 확실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갈등을 적절히 활용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남편은 당황했지만 제 말에 완전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혼란과 당혹스러움은 제 계획에 맞물려 상황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작은 균열이 생기는 동안 시어머니는 그저 자신이 마음을 준 남자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 계획을 더욱 견고히 다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시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들이 계획의 핵심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의 균열도 결국 내 복수를 완성하는 과정 중 하나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다툼과 긴장,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돈을 쓰는 모습, 그리고 남편의 무심함과 혼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제 계획이 점점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든 것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머릿속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하나씩 제 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마음을 점점 더 열어갔고 그에게 생활비와 소소한 금액을 넘어 조금씩 큰 금액까지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 계획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반복되고 의견 차이가 조금씩 누적되면서 집안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외면하던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이 이제 저에게 도움을 요구하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도와줄 수 없어.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희생할 수는 없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고 저에게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요청과 부탁을 수용하며 저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서로의 입장은 확연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편들기는 계획대로다. 이제 이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 또한 내 복수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두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말과 행동은 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속으로 계획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일 것 같아.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과 시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들 덕분에 복수의 다음 단계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저는 그 과정을 조용히 관찰하며 그녀가 점점 자신의 재산과 돈을 남자에게 맡기게 될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남편과의 균열, 시어머니의 의존, 그리고 남자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려 복수 계획은 점점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남자에게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맡기며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달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계획이 차근차근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균열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고, 이혼이라는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편과 제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 저는 모든 과정을 계획대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남자와 제가 한편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내준 돈과 재산은 저희 계획 속에서 점점 제 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친절과 위로를 베풀며 실제로는 제가 마련한 계획의 실행자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마음을 준 남자에게 돈을 맡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통제당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에게서 얻은 금전까지 남자에게 주며 의존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계획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내민 손으로 모든 재산과 금전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남편과의 이혼, 시어머니의 마음과 재산 이동, 그리고 중년 남자의 역할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려 제가 상상했던 복수의 그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에게서 끌어낸 모든 돈을 남자에게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저와 남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고,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의 중심에 서 있는 저의 손안으로 재산을 가져다 놓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알겠죠? 그동안 차별하고 숨겼던 모든 일들. 결국 그 대가는 제가 가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자신이 마음을 준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저는 그 순간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완성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계획은 차근차근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에게 모든 재산과 돈을 맡기게 되었고, 저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끝났고, 이혼은 계획의 일부였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균열을 복수의 한 장면으로 활용했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저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관찰하며 계획을 완성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을 당신도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나요? 시어머니는 당황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한 복수의 결실이자 시어머니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조용한 충격과 공허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속았고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차별하시던 둘째 며느리,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간 건 바로 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속 깊이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수년간 차별과 무시 속에서 쌓인 분노가 드디어 정당하게 풀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점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를 현실로 만들어낸 제 마음은 전혀 죄책감이 아닌 묘한 해방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내린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갔고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에게서 얻은 금전까지 모두 제 손안에 들어온 현실 앞에서 저는 진정한 통쾌함과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결국 차별과 숨김, 그리고 욕심은 파멸을 부르는 법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속아왔던 며느리인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받으며 통쾌한 복수의 쾌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고 모든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제 삶 속에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상처받지 않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